근데 이제 민주당은요, 지금 국민의힘과 그리고 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힘에 의한 평화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 본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힘에 의한 평화란 말은 미국 레이건 대통령이 한 말이에요. 근데 이 본질이 뭐냐면 강력한 국방력이 있을 때 협상력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런 차원에서 국방력을 높이자는 거지 힘으로 제압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도 고르바초프하고 냉전을 종식시킬 때 협상을 하고 군비를 완화하고 그리고 또 나토 군사훈련도 중단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냉전을 종식시키는 업적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뭐 중국, 러시아, 북한 우리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분들이 독재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문 뒤에 있는 총을 문 앞에 갖다 놓는다고 해서 이들의 어떤 불안이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나름대로 국방력을 키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핵을 무장을 해가지고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가는 것은 아직은 성급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해 봅니다. 한동훈 후보께서 좀 잠시 잊으신 게 있어요. 법무부 장관 하실 때 마치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되면 바로 영장실질심사 받고 구속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구속 안 됐잖아요. 그럼 그래 따져본다면 만약에 9월에 위중교사라든지 선거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무죄가 나오면 그때는 그 모든 국민의힘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는 겁니까? 그리고 정치는요, 자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결점이나 부족한 점에 기대 가지고 반사이익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제가 마지막으로 생각나는 게 과거에 비대위원장 들어오실 때 9회 말 투아웃, 투스트라이크에서는 무조건 휘둘러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이게 볼이 들어오면요, 그냥 기다려서 포볼로 출루해가지고 한 점 한 점 차분하게 득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성호 의원의 의견도 일견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가 제안한 쉽게 말해서 특검 추천을 대법원장한테 맡기자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거는 동의할 수가 없지만 이 모든 것이 뭐 민주당의 뜻대로만 되겠습니까? 정치라는 것이 얘기하면서 또 협상도 하고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특검을 같이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하면은 더 국민들 보기에도 좋을 수 있고 또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일견타당하다고 해서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얘기해 볼 만하다. 근데 저는 좀 이해할 수 없는 게 나경원 의원님한테 좀 대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한동훈 비대위원장 당시 그러니까 이분이 그때 그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번에 당대표 나가면서 이번엔 내가 다시 한번 잘해보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때 대통령실 눈치 보면서 해병대 특검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 입장만 냈지만 본인이 총선을 지휘하면서 또 총선에 패배해보니까 국민 민심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국민 민심을 따라서 한번 다른 안을 제시한다는 거죠. 사실요, 이번에 원구성 하는 것만 봐도요, 아무런 무기력하고 힘도 없잖아요. 그런 거에 비교하면은 이번에 한동훈 후보가 제시한 최혜병 특검 다른 안은 저는 괜찮다고 보고 이것을 국민의힘 구성원도 많은 부분에 동의할 거라고 보고 현실적으로도 8명만 이탈해버리면 재표결해가지고 통과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재표결을 이탈할 수 있는 것도 막아주는 저는 그 안전장치를 마련해서 상당히 영리한 한 수였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호대현 후보 같은 식구들끼리 저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한동훈 후보하고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앞서 우리가 말했잖아요. 한동훈 후보가 탄핵을 방치할 것이다 이런 의심이 나오는데 또 반대로 만약에 국회에서 한동훈 특검법이 통과되면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실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두 분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대통령의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동훈 후보는 내가 당대표 돼야 되니까 또 그래서 대통령하고 잘 지내야지 라고 해서 손을 내민다고 하더라도 대통령께서도 이 손을 잡아주셔야지 둘의 사이가 원만해지는 거예요. 사실 국민의힘 당원들이요, 그 후보들의 출마 선언 있기 전까지는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한동훈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면 대통령하고 사이가 안 좋아져서 우리 당이 혼란에 빠지는 거 아니야? 그래서 민주당과 잘 싸우지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또 막상 출마선이 돼버리니까 누가 이재명과 민주당하고 가장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표를 주겠다라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도 은근히 불편해하는 말들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저는 이 전당대회의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인 비전과 혁신도 중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수면 아래서 대통령과 한동훈 후보 간의 화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한 10여 년 가까이 이 상임위를 많이 지켜봤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제 법사위도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요. 법사위는 전통적으로 상당히 양당의 의원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조심스러워합니다. 왜냐하면 단 한 명만 반대를 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근데 최근 들어 많이 변한 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기준을 제시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국회의원에게는 그 누구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도 국민의힘 국회의원에게는 저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국민이 선출해준 대표 아니겠습니까? 그분들 뒤에는 그를 선출해준 국민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기관 증인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이 가끔 자질이 없는 행동을 보이거나 말을 잘못하거나 뭐 이상한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묻는다고 생각을 하고 성실하게 대답해야지 말 대답하거나 동문서답하거나 오만한 모습 보이면 안 됩니다. 그런 면에 있었을 때 선서조차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양당 모두가 잘못한 겁니다. 사실 이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입니다. 이거 국민의힘도요. 따져보면 잘못된 점 정말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저는 민주당도 미숙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국민들 앞에서 이런 모습 좀 안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